네, 주간 중경토입니다. 한 주 주요 이슈 돌아보고 다음 주도 준비할 수 있는 영상이고요. 잊고 있었던 핵심 이슈도 정리가 되고 시장 분위기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죠.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은 단기 흐름 알 수가 있지만 주간 중경토는 중장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16일 토요일 메인 이슈는 첫 번째 비트코인 양봉 전환이고요. 비트코인이 8월 18일 28,000달러에서 25,000달러 하락이고 24,900달러까지 빠졌다가 26,000달러 드디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6년간 마이너스였던 9월 월봉만 양봉으로 종료되며 10월 비트코인 30,000달러 재반등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 리플도 약간씩 반등을 하죠. 알트코인은 여전히 데드캣 바운스로 비트코인 30,000달러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폭은 비트코인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갠슬러 의장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기존 하원 청문회보다 디테일은 떨어졌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 중이라는 발언에 나쁘지 않은 청문회였고요. 갠슬러 의장 이후 한마디에 비트코인 40,000달러 이상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반감기 지나면 40,000달러 자연스럽게 돌파가 가능하지만 만약 갠슬러 의장 영향으로 ETF 조기 승인되면 더 빨리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거죠.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인데 갠슬러도 슬슬 눈치 보고 있습니다. 3번 미국 법원에서 FTX 자산 처분 확정이 되었습니다. FTX가 솔라나, 이더리움, 폴리곤 비중이 가장 커서 비트코인 24,900달러 하락시키는 요인 되었지만 기관들 저점에서 비트코인 싹쓸이 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좋았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15 드디어 출시는 되었지만 중국 화웨이 7나노 반도체 자체 공급으로 애플 주가도 빠르게 못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본격 부양책 시작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던 중국 2등 부동산 컨츄리가 등 채권을 3년 연장시켜 줬고요. 중국이 경기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거죠. 여섯 번째, 미국 10대 금융사들이 코인 직접 투자한 현황 정리된 자료 분석으로 장기 전망이 밝다는 확신을 재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등 저점 갱신 올해 연말까지 지속할 듯 보이는데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은 메인 알트코인 반등에 더 크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인으로 정말 돈 벌었다, 1,000만원 투자해서 10억 넘게 벌었다, 이렇게 하려면 비트코인도 가져가시지만 메인 알트코인도 어디서 매수할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블랙락 리플 싹 쓸어 담았다 구매 소식 루머로 판결은 났지만 단기적으로 루머보다 중요한 것은 숏포지션이 청산되었다는 거고 리플 투심 돌아오면서 슬슬 시동이 걸린다는 의미죠. 블랙락이 당장에 리플 매수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혀 안 한다 할 수는 없고요. 8번까지 긍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다가 9번 10번 대만 TSMC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로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코인 약간 매수했지만 숏포지션 물량은 여전히 쌓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9월 11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큰 변동성 나올 수 있는 한 주로 9월 10일 아이폰 15 출시, 9월 13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반등까지 시장 충격이 있는 한 주이죠. 비트코인 25,900달러 플러스 횡보 중인데 알트코인 솔라나, 아비트럼 마이너스 5%로 알트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FTX 보유 코인들 락업 해제된다는 소식 나오고 솔라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코인 투심이 약세로 움직이면서 공포 탐욕 지수는 40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작년 1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갈 만큼 침체는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실패했다, 5년 이후 보안 깨진다, 2020년 전 줄고 나왔던 해킹된다는 뉴스인데 이제는 좀 식상한 뉴스가 됐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중국 부동산이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어렵다, 불특정한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더 떨어진다, 이런 공포 뉴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블랙락 ETF 승인에 비트코인 30,000달러 상승하니까 100,000달러 금방 상승할 것처럼 뉴스 나오다가 비트코인 26,000달러 하락 이후 투심이 주춤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작년 10월 11월 나스닥이나 한국 강남 부동산 최저점일 때도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점에서 개미들 못 사게 만들려는 세력들 전략인 거고 멘탈 약해진 투자자들 관심 끄려는 뉴스일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 현무 ETF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은 9월 가장 침체일 때인데도 마이너스 0.9%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요. 7월 8월 이미 많이 하락해서 큰 변동 안 나온 걸 수도 있지만 9월에만
26,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며 10월에 큰 불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11월은 빅테크 3분기 어닝하고 함께 상승 기대감이 매우 높은 달이고요. 비트코인의 역대 분기 수익률로 봐도 4분기가 하락 오면 평균 마이너스 15% 하락이었지만 상승은 진한 초록색으로 최소 58%에서 200% 이상 이렇게 큰 상승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비트코인 ETF 호재나 내년 반감기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 4분기 하락 온다고 해도 큰 상승 초입 단계로 다음 1분기, 2분기에서 반등 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 100년 임기 수익률에서 3분기까지는 우상향하지만 내년 초까지 주춤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미국 대통령 100년 임기별 수익률은 작년 나스닥 비트코인 큰 하락부터 올해 반등까지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4년차 3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공화당 트럼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불확실성으로 시장 공포 구간이 가장 높을 수가 있는 지점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여전히 재선될 가능성 높아는 보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나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80세 고령의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서 혹시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우려가 존재합니다. 75%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 늙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는 나이가 최대 변수다. 여론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바이든 대통령 대선 전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여전히 잘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호재 뉴스 나왔는데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 일부 국가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7월 비트코인 2만 달러 폭락에 바이낸스 수수료 제로 정책 실시를 했었고 여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당시 바이낸스가 수수료 무료 발표 이후 업비트 OK 거래소도 메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대부분 투자자들 이동을 했지만 자동 프로그램 매매도 급증을 하면서 거래량 늘어났다 보시면 되죠. 프로그램 매매는 초단타, 초단위로 수익을 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이 크면 클수록 거래량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이낸스처럼 1등 거래소가 거래량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 방어하는데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요. 작년 비트코인 2만 달러 아래 가격을 지켜준 것도 바이낸스 덕분인데 올해 3월 비트코인 3만 달러 반등 이후 바이낸스는 수수료 제로 정책을 종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 늘어나니까 수수료 제로 정책 종료를 했는데 종료 즉시 여기 비트코인 거래량 보시면 2019년 가장 낮을 때와 비슷한 수치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인 거래는 건당 수수료 발생하니까 초단타 매매같이 자동 프로그램 매매는 수수료 있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발표한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스테이블 코인 3가지로 화폐 가치 급등하는 아르헨티나 페소나 브라질 레알, 남아프리카 랜드 화폐에 국한된다고 하고요. 바이낸스도 코인 거래량 낮고 비트코인 하방 압력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수수료 제로 정책 안 한다는 것은 여전히 코인 시장에 거래 수요가 있다는 판단이 듯합니다. 작년 FTX 받은 때 비트코인 15,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며 2019년 가격까지 하락을 하는 거라서 비트코인 장기 우상향한다는 가설이 무너지는 거고요.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큰 상승, 큰 그림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마이너스 5% 하락이 큰데 작년 파산한 FTX 거래소 자산 처분을 9월 13일 받을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 났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판결 예정으로 자산 처분 확정이 되면 FTX는 기존에 보유한 코인 자산을 팔아서 손실본 투자자들에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FTX가 보유한 코인 중에서는 솔라나가 가장 많고 FTT 거래소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앱토스, 도지코인, 폴리곤 순서입니다. 최근에는 알트코인 거래량도 낮아서 이 정도 물량만 풀려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FTX 자산 처분 소식 나오면서 솔라나 마이너스 5.6% 하락했고 폴리곤 마이너스 3%, 도지코인 마이너스 2.9% 등 메인 알트코인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29밀리언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약간은 보유하고 있고요. 솔라나 하루 전 뉴스 보면 전 아크 인베스트 크립토 총괄이 솔라나 2500% 폭등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옆에 끼어가지고 솔라나도 10배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꼬시기 뉴스 보낸 다음에 개인들 막차 태워서 FTX 자산 처분 판결로 손실 크게 주려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 포함 FTX처럼 한번 파산된 회사는 거의 회생을 못한다 보시면 되고요. 기업 이미지도 바닥이라서 회생한다고 해도 이름 바꿀 가능성도 높죠. 이번 주의 핵심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받는가 애플 아이폰 15 신제품 발표인데 미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3.6%로 8월 3.2%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 인플레이션율은 8월
4.7%에서 4.3%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라서 종합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나스닥 하락 오는 듯 하다가 정작 중요한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반등하면서 변동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롱숏 포지션 고배율로 선물 투자하면 청산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애플 아이폰 15의 신제품은 중국 화웨이 영향으로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 안 좋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웨이 신제품이 아이폰 4년 전 성능이라 당장에는 큰 걱정 없지만 주식 코인 모두 장기 상승 가능성을 보는 자산이기 때문에 화웨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애플 주가 상승에도 제약이 걸릴 수가 있고요. 애플이 올해 2분기 중국 내 점유율이 17%로 증가했지만 화웨이는 58%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스믹에서 발표한 7나노 반도체가 양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 예측은 있지만 화웨이 신제품 초기 물량은 전량 매진되었고 다음 나오는 제품이 얼마나 빨리 나올지 보면 중국 반도체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듯 하고요. 애플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과 화웨이 신제품 발표로 인해서 아이폰 울트라 새로운 상위 모델 이번에는 출시 안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폰 출시될 때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프로 맥스였는데 프로 맥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울트라가 나오면 애플의 마진율은 올라가고 판매량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었고요. 거기에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5 혁신도 거의 없고 티타늄 바디에 벤젤 약간 얇아지고 카메라 렌즈 커지는 정도입니다. 가격 역시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처럼 경쟁사 제품 부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율로 가격 민감할 때 무리하게 울트라 제품 발표했다가는 소비자들 빈정이 상하는 거고 결국에는 애플 스마트폰 점유율을 하락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애플 CEO 팀쿡도 10년 넘게 애플 가격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시장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애플이 아닌 거죠. 그리고 화웨이에서 미국 제재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못하니까 하모니라는 자체 운용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2020년부터 개발한다고는 했지만 중국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보인 것은 틱톡 정도에 불과한데 틱톡도 미국 제재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다 따라하면서 특허 방어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중국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느린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유튜브, 구글, 네이버 등 해외 프로그램 못 사용하게 제재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인들 구글이나 유튜브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중국 신제품 나와도 빠르게 구매를 하는 거고요. 때문에 기존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구글 주가만 봐도 오히려 하모니 출시 소식에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5,000달러 마이너스 2.7%, 이더리움 리플 마이너스 4%, 도지 에이다, 솔라나 전체 코인들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8월 18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롱포지션 대량 청산되면서 2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1.1% 반등은 반면 비트코인만 내려온 거고요. 비트코인 이번 하락은 FTX발 충격이 있는 걸로 9월 13일 미국 법원에서 작년 파산한 FTX의 자산 처분을 승인할 확률이 높다 발표가 났습니다. FTX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FTX가 솔라나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코인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상황이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도에도 시장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24시간 동안 150밀리언 롱포지션 청산되었는데 전체 금액은 168밀리언으로 롱포지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숏포지션보다 9배 이상 많은 수치로 비트코인 약간만 지지라인까지 하락을 해도 롱포지션 잡는 세력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대규모 롱포지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만큼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해봤자 2만 달러 아래까지는 안 내려가고 블랙락 ETF 보조로 반등 빠르면 4만 달러도 쉽게 폭등을 하니까 손실 대비 수익 높은 롱포지션 비중이 높은 거고요. 코인 시장 부정론보다 긍정론이 이렇게 많으면 최근같이 낮은 거래량 속에서 비트코인 롱포지션 청산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하락과 동시에 알트코인은 하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하락보다 상승을 보기 때문에 장기 횡보나 추가 하락으로 롱포지션 쓸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 24,000달러 저항라인 무너지며 22,000달러가 2차 저항선으로 추가 하락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코인 지갑수는 60만 개 임박하고 있고 갈수록 비트코인 홀더들 늘어난다는 데이터 세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 비트코인 거대 상승전에 개미 털기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26,800달러하고 200일선 27,000달러 동시에 돌파를 하면 비트코인이 100% 3만 달러 재상승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약간만 롱폴
롱포지션 손실을 봐도 롱포지션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롱 잡는 세력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에서도 여전히 긍정론이 만연합니다. 25,000달러 이번 하락 전에 약정 볼륨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약간 반등 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5,000달러 아래로는 절대 하락 안 올 거다면서 롱 잡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6월 블렐라 ETF 예상했던 채굴자들 움직임 역시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매도량이 5월 수준까지 많이 판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호재가 없다면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도 올해 6월 이후 시장 관점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 움직임 따라서 코인 시장 가격 변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채굴자들 변동상황 나오면 지속적으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코인만으로는 상승이 어렵고 9월 20일 연준 금리 동결과 나스닥이 동시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비트코인은 롱포지션 청산으로 하락은 했지만 나스닥은 플러스 1%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까지 하락이 왔다면 비트코인 쭉쭉 하락이 더 컸겠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앞두고 있는데 9월은 3.6% 컨센서스로 8월 3.2%보다 높은 수치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키 밀하우스 연준 방문 기자가 인플레이션율 약간 상승 온다고 해도 3년간 미래 데이터 보면 약간 정도 상승하는 거지 이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트윗을 했고요. 1980년대는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고 두 번째 쌍봉 만들면서 시장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재차 인플레이션율 상승해도 나스닥 주가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니키 밀하우스 작년 연준 75bp 첫 금리 인상 전에도 미리 시장에 연준 생각을 공유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던 인물이고요.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상승 시장 영향 클지 알고 미리 연준에서 시장 동요하지 마라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9월 13일 밤 9시 30분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는데 중경투 공지 통해서 빠르게 전달 드리고요. 국제유가도 87달러 7월 8월 60달러 비해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 여부가 시장 방향성 결정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비트코인 25,000달러 하락의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6월 바이낸스 소송 때만큼 내려온 상황이고요. 올해 3월처럼 쌍봉 만들지 못하고 데드캣 바운스로 하락을 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총은 300빌리언 핵심 지지선으로 작년 FTX 파산에서도 지켜줬던 구간이라 약간은 반등 올 수 있지만 여전히 데드캣 바운스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특히 피보나치 382 구간 못 지키고 이번에 236 구간까지 하락 온 거라서 1월 저점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9월 20일 연준 금리 동결이 알트코인의 유일한 희망이다 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하락이 커지고 있는데 하락 큰 코인 보면 아비트럼, 덤프로콜, 리퍼리움, 그로스돌, 수이, 블러드, FTX하고 연관된 코인들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 많은 코인에서는 리플, 비트코인, 솔라나 정도 업비트 내 하락이 크고요. 특히 우리 리플은 645원까지 내려왔는데 7월 14일 부분 승소 상승분 모두 상쇄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650원이 핵심 저항 구간이긴 하지만 1000원에서 하락 파워가 매우 커서 추가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리플은 피보나치 236 구간 720원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빠른 반등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확실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리플 이렇게 큰 상승 왔다가 힘없이 내려온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리플이 비록 5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500원 핵심 매물대여서 다음 반등 오면 현재 리플 가격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플러스 1% 상승했는데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반도체 영향으로 애플 주가는 주춤했지만 테슬라 플러스 10%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이번 급등한 메인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를 추가할 수 있다 예측시 내놓고 테슬라 목표 주가도 400달러로 끌어올렸고요. 테슬라 주가는 270달러로 올해 6월 고점까지 반등을 왔는데 이번에 나온 도조 슈퍼컴퓨터는 2021년 테슬라 불장에서도 있었던 이야기고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 작년에도 테슬라 300달러 갈 수 있다고 하다가 100달러까지 가격이 내려왔었고요. 테슬라 이번에 10% 급등한 메인 이유는 테슬라 공매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공매도 청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공매도는 올해 8월부터 8천만 불까지 급격히 상승해 있는 상태이고요.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 많고 공매도 세력들 호시탐탐 노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많으면 긍정적인 뉴스 만들어서 공매도 청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 10월 여기 300달러 부근에서도 테슬라 나스닥하고 같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공매도 대량 청산으로 인해서 2달 정도 횡보를 더 하다가 그 다음에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의 200일선은 $200 부근에 위치했는데 테슬라 현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도조 컴퓨터 이 같은 이전에 나왔던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다고 매수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는 미래 장기적으로 보면 유망한 산업은 확실하고요. 테슬라가 인공지능 AI 기계 활용해서 머신러닝 통한 테슬라에 딱 맞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사용하는 클라우드 전용이 아니라 차량 데이터를 사용한 비디오 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있는 컴퓨터이고요. 무엇보다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 칩과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조 컴퓨터 2021년부터 계속해서 된다고 이야기만 있었고 실제로는 2년 넘게 제대로 출시도 안 되었고요. 올해 6월에도 도조 컴퓨터 출시한다고 했지만 주가 정도 방어했을 뿐이고 여전히 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인하하고 중국 경쟁 업체들에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연중 고금리에 차량 판매량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 잘 알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테슬라 공매도 비중 높였다가 이번 호재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 급등하고 빠르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상승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 플러스 3% 24,9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도 하락인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코인만 반등을 했다는 것은 고래들 저점에서 매수 들어왔다는 의미죠. 비트코인 24,900달러 정도는 싼 가격이고 이후에 2만 달러 조정 올 수 있다고 해도 충분히 반등 올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6월하고 8월 비트코인 ETF 호재로 3만 달러 할 때 서로 살려고 하다가 26,000달러 하락 오니까 매수세 줄어드는데 가격 하락에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락장이다 볼 수는 없고요. 비트코인 26,000달러 내려오는 것은 3만 달러 돌파 시도하다가 2번이나 실패를 하니까 숏포지션하고 기관 매수세 파워를 모아가지고 비트코인 상승시키려는 빌드업 과정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에서 매수한 개인들이 24,000달러까지 하락하려고 하면 2만 달러 아래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공포 심리는 매우 강하고요. 비트코인 ETF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쉔 같은 장 홀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경투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시고요. 9월은 6년 연속 비트코인 하락 오는 장이었습니다. 8월 여름 빅테크 어닝 끝나고 9월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쉽게 상승을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10월 비트코인 ETF SEC 재심사나 연준 2차 금리 동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연준 금리 동결 예정으로 거의 100% 금리 안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연준은 20년 이상 단 한 번도 금리 동결한 다음 추가 인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금리 동결 유지하다가 내년 초 금리 인하한다는 것이 일반론인데 5.5% 고금리에도 연준이 금리 동결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고요. 나스닥 코인 역시 연준 금리 동결 지속되며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주봉상 4주째 횡보 중인데 약세장 9월만 잘 넘기면 3만 달러 돌파 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여기서 하락 완전히 끝나냐? 연말 불장 시작할 수 있냐? 질문하실 수 있고요. 연준 금리 동결이나 현물 ETF는 큰 호재이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이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이런 호재로 인해서 긍정적이다는데 발목을 잡히고 있죠. 여기서 28,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상승 온듯 하다가 22,000달러까지 롱포지션 대량 청산 나오며 개인들 공포 심리가 극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롱포지션 청산은 선물 관점인 거고 연말까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돌파 성공하면 1차적으로 4만 달러 도달 가능한 거고 내년 ETF 승인에 따라서 6만 달러 그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ETF를 출시하면 미국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인도 연기금들까지 쓸어담기 때문에 비트코인 물량이 오히려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비트코인 단기 움직임은 26,000달러 재반등에 숏포지션 76밀리언, 롱포지션은 26밀리언으로 숏포지션 청산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약간씩
부정적으로 시장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빠른 반등와도 이더리움은 4주째 지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만큼 탄력성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더리움 다음 업데이트 아직 발표는 안 되었지만 7개월에서 9개월 주기로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업데이트 했었고 작년 9월 머지 하드포크, 2021년에는 12월 이더리움 에로우 글래셔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내년 초에 이더리움 하드포크 예정이고 2개월 전부터 이더리움 가격 먼저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등 메인 코인 거래소 핵심 보유 자산이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더 많이 들고 있고 대부분의 메인 알트코인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거래소들은 코인 거래 수수료가 메인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거래소 수익이 대부분 창출된다 보시면 됩니다. 8월부터 이더리움 하락은 고래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1, 레이어 2 코인들 포함 NFT 산업까지 침체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팔아서라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에로우 글래셔 하드포크 할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세였는데 최근에는 개인들 빠지고 나니까 이더리움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애플 아이폰 15 신규 모델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반형 모델에서는 전작 아이폰 15 프로 반도체나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대로 들어가고 충전 단자는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거기에 아이폰 15 프로는 티타늄 바디에 카메라 성능 업그레이드였고 TSMC에서 최초 개발한 3나노 반도체 칩이 A17 프로세서에 도입이 되었고요. 아이폰 14 프로는 4나노인데 1년 만에 3나노 양산 성공해서 아이폰 15 프로에 적용을 했고요. 아이폰 15 프로보다 약간 좋아졌다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개선점은 3나노 반도체 탑재한 프로세서이고요. 지구상 모든 반도체 칩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이 아이폰 15 프로다 보시면 됩니다.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줄어들수록 스마트폰의 속도는 빨라지고 성능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거기에 발열도 낮아져서 배터리는 더욱 오래 가고요.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폴드 5가 퀄컴 4나노 반도체로 애플하고 갈수록 격차는 나고 있죠. 화웨이도 7나노 만들었다고 발표는 했지만 3나노하고 기술 격차는 5년 이상입니다. 5년 안에는 최소 애플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논리죠. 아이폰 15 프로가 하이랜드 제품이기는 하지만 게임이나 다중 어플 실행에서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상 5나노나 3나노는 크게 차이는 있지 않고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영상 보는데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5나노에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반도체 나노 계속해서 줄이는 것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애플 비전 프로 증강현실 헤드셋인데 여기 작은 헤드셋 안에 모든 프로세서 넣어서 고사양 증강현실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고사양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에서 3나노, 5나노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MR 헤드셋 공간 컴퓨터 시장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혹시 공간 컴퓨터 시장이 내년 예상만큼 호응이 좋지 않더라도 고성능 반도체는 애플 전기차등 활용할 방면은 여전히 많고요. 애플 연구원들이 1000명 달러부터 7년 만에 개발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비전 프로가 예상보다 못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비전 2, 비전 3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이폰으로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고 마무리는 비전 프로로 시장 개척에서 애플의 시가총액 1조는 더 늘리겠다는 전략이 듯합니다. 아이폰 프로 15는 출시되었지만 애플 주가는 예상대로 하락을 했고요. 이미 루머로 다 나와서 예상한 이야기였고 아이폰 15 프로는 티타늄 바디 사용하지만 일반 모델을 탄소 중립한다고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바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만원 고가 제품인데 아무리 탄소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 알루미늄은 소비 의욕을 약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번 아이폰 신제품은 일반 모델에도 전작 14 프로 서비스가 모두 들어와서 일반 모델 판매는 긍정적이다 합니다. 작년 애플 매출에서 아이폰 일반 모델 판매가 저조했고 프로는 오히려 판매가 잘 되었고요. 일반 모델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애플 매출에 긍정적이지만 애플 마진율 생각하면 프로 모델이 더 많이 팔리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도 울트라2 신규 출시를 했는데 너무 고가다 보니까 중국 스마트워치에게도 밀리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아이폰 가격까지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애플의 분위기는 안 좋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애플 주가는 176달러로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요. 3분기 어닝에서 마진율 떨어지고 판매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201선이 160달러 부근인데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고요. 반도체 성능이 압도적이고 애플은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프로 출시되며 애플 주가에도 긍정적이지만 메타버스 산업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코인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가지고 있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약세장이라 예상대로 샌드박스는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1월 저점 540원 또 무너져서 380원이고 12월까지 시간 많이 남아서 저점 추가 갱신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3번 정도 저점 갱신이 일반적이고 샌드박스 세력들도 결국에는 호재 만들어서 가격 방어할 듯 보이고요. 비트코인 상승하면 샌드박스도 같이 오를 수가 있지만 샌드박스가 이더리움 기반이라서 이더리움 하드포크 호재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보면 315밀리언으로 3월하고 5월 쌍봉 이후 데드캣 바운스 하락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쌍봉보다는 데드캣 바운스 한 번 정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저점 갱신하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2020년 코로나 이후 3배 이상 성장했고 2021년 불장에서 1트릴리언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3분의 1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2020년 코로나 전에는 100빌리언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시가총액 절반 이상 더 하락한다고 해도 결코 2020년 이전보다 알트코인 시장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볼 수가 있죠.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200달러 플러스 1% 24,900달러까지 하락 이후 반등 좋고요. 26,000달러 아래에서 현물 매수세 강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3만 달러 재돌파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26,800달러 여기 구간을 넘겨주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볼 수 있고요. 아이폰 15 출시, 미국 인플레이션율 중요 데이터 이미 다 발표가 되었고 9월 10일 FOMC 핵심 이벤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2일, 12월 말 FOMC가 남겨두고 있고요. 예상대로 9월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했는데 9월 20일 파월 의장 어떻게 이야기할지 인터뷰가 중요하죠.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전체 코인들도 플러스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 47.3%까지 상승했고요. 6월 29일 블레라 ETF 신청 이후 48%까지 가장 높았다가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인 시장은 SEC와 ETF 호재 뉴스만 기다리고 있는데 ETF 말고는 코인 시장에 크게 영향 줄 만한 요소는 당장에는 없고요. 호재 뉴스 나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서 상승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포함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까지 상승으로 52% 전고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19년에도 도미넌스가 강력하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무작정 높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9월 금리 인하 시작할 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알트코인 약세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하락을 더 많이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상승을 했던 거죠. 2019년에도 6월 13,000달러 이때가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이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핵심 저항선이 60%대로 여전히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있고요. 2020년 이후 알트코인 시가총액 3배 넘게 상승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 높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간다고 해도 알트코인이 하락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4,900달러까지 단기 하락시켰던 FTX 자산 처분 인가가 미국 법원에서 공식 통과가 되었고요. FTX가 수십억 달러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자산 처분해서 개인들 손실 복구 가능하다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수십억 달러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매주 1억 달러씩 분산해서 매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2억 달러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FTX 지분 처분 시작으로 그 전부터 알트코인 하락은 했지만 자코인하고 비트코인, 리플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FTX 자산 중에 솔라나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많고 비트코인은 최근같이 유통량 낮을 때 오히려 물량 풀리면 더 싼 가격에 세력들이 매수하는 호재죠. FTX 자산 처분으로 메인 코인들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비트코인 횡보에 알트코인 추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코인도 상승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자코인 상승장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자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26,800달러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SEC에서 ETF 승인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야기를 하면 비트코인 메인 알트코인도 상승하지만 수익률에서는 자코인이 매우 좋을 수가 있고요. 자코인도 싹 쓸어 담아야 되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9월 14일 SEC 갠슬러 의장 상원 청문회 실시가 되었습니다. 청문회 분위기는 7월 14일 리플 부분 승소에서 보듯이 코인 시장이 미국 의회보다는 법원 판결로 방향성 결정이 나서
대해서 의회의 태도는 이전처럼 강경하진 않았고요. 큰 초점을 맞춘 이전 하원 청문회보다 작은 부분만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규칙 제정 속도와 의견 제시 기간은 하원 상원 양의회 모두 우려하는 상황으로 코인 법안 마련 속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재판 중인 코인 소송도 많고 리플, 루나 코인 등 소송 결과를 보고 법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겐슬러 의장은 기존 증권법으로도 코인 시장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 관점을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메인 코인들 남겨두더라도 시세 가격 조정하는 알트코인만 제재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발언으로는 코인 증권시장 감독의 AI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이 크립토 시장 당파시 및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슈퍼볼 광고할 때도 2021년 이전에는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이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코인베이스, 크래켄 같은 코인 회사들이 광고비 2배 더 주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코인 업계가 현금이 풍부한 거고 미국 의회도 코인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도 쉽게 제정을 못하는 거죠. 특히 미국 국회의원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후원을 제대로 받으면 지지율이 순식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X가 작년 일론 머스크 인수할 때도 바이낸스 창통자가 5억 달러 지분을 투자했고요. 때문에 바이든도 2011년처럼 일론 머스크 테슬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 미국 전기차 표준 충전도 테슬라에 맞추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겐슬러 의장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원만 잘 받으면 하원 의원 필요 없이 한 번에 상원 의원, 주지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겐슬러 의장 되기 전에 바이낸스 고문으로 가려고 했다가 창통차오 거절하면서 이미 빈정이 한번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겐슬러 의장 임기는 2026년까지로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아있고요. 코인시장 결국에 겐슬러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겐슬러 최대한 시장 압박에서 자기 위주로 움직이도록 한 다음 정치적인 후원받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작년 8월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시장이 설마 하다가 파월 의장 연설을 무시했고 결국에는 파월 의장 의도대로 10월에 나스닥이 폭락을 했었죠. 겐슬러 의장의 빅피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해주고 리플도 부분 승소로 코인 시장을 중립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대로 유통량 늘리는 중소 알트코인이나 작코인들 제재하는데 핵심적인 목표가 있을 듯 하고요.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도 코인 시장 여전히 문제가 많다 겐슬러 의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고요.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시장 컨센서스 3.6%보다 더 높은 3.7%로 7월에 저점 찍고 8월, 9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했지만 나스닥 보면 플러스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볼 수 있고요. 코인 인플레이션율 오히려 4.3%로 전월 대비 내려갔기 때문에 중요한 인플레이션율을 내려온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전 닉 티미나우스 연중 방문 기자가 당장의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율 횡보하다 하락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 우려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자세하게 어떤 항목 반등 왔는지 보면 식품에서 0.2%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고 에너지 분야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8월부터 80달러 넘어가는 게 유가 인플레이션율 상승 압박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신차 가격도 0.3% 상승으로 미국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은 세틀 미국 거주비가 0.3%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폭으로 상승했다는 데 있습니다. 월세 거주비가 고금리 영향으로 상승세가 꺾였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했지만 중요 지표들은 하락하고 국제유가도 바이든 대통령 올해 초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우려는 크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9월 21일 연준의 금리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96%로 지배적이고요. 하지만 11월 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57%로 25bp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41%로 약간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0년 넘게 금리 한 번 동결하면 추가 금리 동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미국은 경제 규모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한 번 금리 방향 정하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비트코인은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9월은 일반적으로 하락장 6년간 단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달에만 7월, 8월 이미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많은 반등 오는 모습이고요. 9월 비트코인이 26,000달러 여기 구간만 횡보를 해줘도 10월하고 11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동결로 인해서 3만 달러 재돌파 시도와 목표 비트코인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조정 오고 비트코인 ETF 호재 풀리면서 6만 달러 재돌파 시나리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600달러 플러스 1%, 9월 초 25,000달러 구간 개미들 확실히 털어내고 반등이 좋습니다. 이더리움 리플도 플러스 1%, 전체 코인들 모두 상승을 했고요. 9월 20일 연준 금리 동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 부동산 파산 리스크도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경틀 가격들 편안하죠? 중경투 9월 10일 화요일 비트코인 24,900달러 폭락할 때 거대 상승 전 마지막 하락이다. 단 한 개 비트코인 리플도 팔면 안 된다. 영상을 만들었고요. 금리 동결은 기본적으로 코인이나 자산시장의 호재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앞두고 개미 털기에 매도한다는 것은 금융이나 코인파 이해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반드시 중경투 멤버십 가입해서 중경투 조언 듣고 투자를 하시고요. 도대체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코인 투자금 1억 이상 비중이 크신 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코인판에서는 이 코인 저 코인 매수하다 보면 순식간에 삭제가 됩니다. 8월 코인 시장 하락했던 메인 이유가 미국 월가에서 중국 2등 부동산 컨츄리 가든 이슈 부각시킨 게 이유였고요. 한국 뉴스까지 내 돈 돌려줘 컨츄리 가든 사태 일파만파 이자만 2천만 달러 이자도 못 갚는다. 공포 뉴스가 매우 많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최근 뉴스를 보면 비구위엔 채권 지급 연장에 주가 올랐다. 또 한숨 돌렸다. 채권 6개나 만기 3년 연장되었다. 태세 전환 빠르게 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정부 지준율까지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싹 바뀐 거죠. 2011년 9월에도 비싼 이유로 중국 헝다 부동산 파산된다. 미국 정부 부채 의회에서 협상 안 된다. 이런 공포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4만 달러였는데 그때도 중경투 무조건 홀딩해라. 단 한 개도 팔면 안 된다. 멘탈을 잡아드렸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선물 ETF 호재하고 템노트 하드포크 되면서 비트코인 69,000달러까지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4만 달러에 다 팔았던 투자자들 69,000달러 중경투 또 팔아라 할 때 매수한 투자자들 있죠. 이번에도 중경투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맞춘 사람이 계속해서 잘하죠. 비트코인 66,000달러 26,600달러 반등에 25일선 돌파하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99일선 아래 데드 크로스 상태로 비트코인 ETF 호재나 나스닥 큰 상승 아니며 이번 상승에 28,000달러 못 뚫을 가능성이 크고요. 비트코인 25,000달러에서 강력한 수요는 재차 확인되었고 9월 초 팔 사람은 거의 다 판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횡보하다가 99일선 다시 내려오는 시나리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내년 3월 연준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금리 인하 3개월 전에 비트코인 랠리가 한 번 더 왔고요.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리플도 반등 오면서 알트코인 상승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반감기 전 최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고요. 2016년 반감기 전에 15년 12월 반감기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반감기 전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되고 나서도 상승은 했지만 이전 매물대를 못 뚫고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2017년 되어서 폭등하고 500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2만 달러까지 20배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면 가격 상승 커야 되는 게 아닌가 질문 주실 수 있는데 반감기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코인 채굴량이 반감기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입니다. 비트코인 최초 개발자 사토시가 기존 화폐같이 하락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고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는 상승해도 실제 임금은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물가도 같이 올라서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있고요. 마트나 식당 가도 이전처럼 소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때문에 반감기로 비트코인 채굴량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당장의 비트코인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며 비트코인 가격도 2016년처럼 지속적인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년 반감기에도 반감기 호재로 상승했지만 다시 내려오고 4개월 횡보 이후 그제서야 상승을 했고요. 이때도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하면서 비트코인도 급등을 했습니다. 반감기보다는
등 연준의 금융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줬고요. 하지만 반감기 영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후 비트코인 수요 폭발을 하게 되면 채굴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지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물 ETF 승인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갈수록 시장에 인정받는 자산이다 볼 수가 있죠.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 한국 국내 기관들도 빠르게 코인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 금융기업 삼성, SK 대기업에서도 코인 투자한다 루머가 많았지만 2년 지나고 나서 현재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 바라보는 디지털 산업이라고 신영증권에서 좋은 보고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관들 보면 모건스탠리에서 예금 토큰 발행했고 올해 6월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와 EDX의 거래소도 오픈을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상승세가 좋았죠. 그리고 페이팔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렐라,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 자산을 출시 예정입니다. 미국 월가 1등부터 10등 금융회사들까지 코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다 한다 보시면 되고요. 2019년 때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2021년 4월 불장만 하더라도 코인이 사기 아니냐, 괜찮은 거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메인 기업들까지 코인 산업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한국 금융사들도 코인 ETF 빠르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하고 코인 관련 기업들 모아놓은 ETF도 홍콩에 출시를 했고요. 한국보다 홍콩에 출시한 것은 투자 유치가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더 많이 일어나죠. ETF는 개인보다도 기관 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미래에셋 미국에 진출했고 국민은행이나 하나 산업자산운용도 코인 산업 진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코인 ETF 운영하려면 기존의 주식 전문가들 포함 코인 전문가도 같이 데려와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작은 기업들은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X 블록체인 ETF 보면 나스닥 잡주나 코인베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3, 4월 저점까지 다 내려왔는데 블록체인 기업들 모아둔 ETF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알트코인 하락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업들, 알트코인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죠. 최근처럼 알트코인 약세에 전체 시가총액도 낮아지려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ETF도 저점 3번 정도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이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고 이더리움 하드포크 지속에 코인 산업 성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호재뉴스 펌핑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한 다음 내실도 튼튼한 코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국내 은행들도 코인 산업 진출이 활발한데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은 은행 자산 보호하고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에셋 코다와 합작하고 신한은행도 합작 74일 리플 부분 송소에 하루 만에 거래된 자금이 3조 원이 넘는데 은행들 코인 회사와 연계만 잘해도 수수료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죠. 최근에는 코인 회사들 현금 많고 부실한 은행도 많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이 직접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가 고팍스 거래소 인수하고 한국 시장 본격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가 80% 이상 국내 코인 시장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의 30% 거래량만 가져가도 고팍스와 연계되는 은행의 거래량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나 코인 회사들 불장보다는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 어깨 순위를 뒤집는 경우가 많고요. 코인 거래소 순위 변동에 개인들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지만 2011년 바이낸스가 시바이누 코인 만들고 미국 진출 위해서 크립토닷컴 거래소 만들 때 가격 펌핑한 적이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소점 10자리, 8자리에서 순식간에 4자리까지 상승했는데 바이낸스가 미국으로 자산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바이누 코인 사용했다는 루머가 있고요. 코인 거래소들 불장에서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거래 만들어서 가격 펌핑시키고 고점에서 다 파는 전략이죠. 거기에 미국 시장 각종 규제에 정치적으로도 중국 거대 자본진이 미국에 진입이 어려우니까 시바이누 코인 이용해서 크립토닷컴 운영 자본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1년 여기 첫 상장할 때 이때 투자만 했어도 수익률이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이상이고요. 이때 100만원만 들어갔어도 순식간에 10억까지 돈 복사가 되는 거죠. 국내 고팍스 거래소 인수한 바이낸스 역시 한국 시장 진출이 확정되면서 제2의 시바이누 코인처럼 코인 하나 만들어서 가격 펌핑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규제 피하고 세금 최소화에 환율, 환전,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고요. 거기에 리플 부분 승소처럼 크립토 관련 법안도 부족하기 때문에 코인 가격
먼저 펌핑 시켰다고 해도 판결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011년 시바이누 코인 만들어졌을 때 도지코인이 일론 마스크 펌핑으로 폭등을 했었고 도지코인 따라 한다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바이낸스가 만든 거고요. 시바이누 코인 가격 저렴해서 도지코인하고 같이 상승했다고 하며 법원에서도 판결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11년 도지코인하고 마찬가지로 고팍스 거래소 국내 시장 본격 마케팅할 때 관련 코인 올라타서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고요.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7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플러스 1%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따라서 슬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 리플 플러스 2.5%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장으로 내마녀의 날이었고 변동성은 매우 컸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7% 하락했는데도 비트코인 하락이 크지 않다는 것은 9월 초 비트코인 25,000달러 하락에 웬만한 투자자들 다 팔고 추가 매도 물량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락 ETF 연준의 금리 동결 내년 반감기까지 호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최근 같은 구간 저점에서 모아가는 거고 비트코인 평단이 28,000달러 이상이라고 해도 홀딩할 만한 가격이죠. 마이너스 10% 이 정도는 최근 같은 낮은 거래량에서는 호재 한 방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47.2%로 약간 내려가면서 알트코인들 재상승가 보고 있고요. 알트코인 전체 시총은 324빌리언으로 9월 초 1월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반동한 상태입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 1월 저점 무너지며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매우 클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만큼 1월 지지선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트코인 본격 하락하는 시점은 연준 금리나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죠.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300빌리언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 하락하는 메인 이유는 펀드멘탈 약하고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도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 못 챙겨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들 역시 알트코인 거래량이 높을수록 스스로 수익이 커지는데 작년 FTX 파산부터 해서 알트코인 거래량은 최저 수준이고요. 거래소 수익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강력한 호재 만들어서 비트코인 4만 달러 이상 끌어올려주거나 알트코인 가격을 반토막 만들어서 장기 홀더들 주머니 털어내는 방법이고요. 마트에서 반값 세일할 때 사람들 몰리는 효과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같이 메인 코인들 반값 만들어도 장기적으로 홀딩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개인 비중 높은 메인 코인 에이다를 보면 2021년 3,700원까지 고점 찍었다가 1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온 상태입니다. 에이다 장기 이평선으로 보면 200원 아래로도 하락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코인이고요. 에이다 시가총액 순위가 5위, 6위 하는 코인인데 에이다 반값 되면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절반 이상 하락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달러금 대체제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개인이 수익 보는 데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비트코인 상승 잘해봤자 3만 달러 뚫고 4만 달러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30% 수익 비트코인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에이다 같은 경우 반값된다는 가정하에 2019년 저점 30원을 생각하면 분할로 모아갈 만하고요. 알트코인 투자는 이성적으로 차트 보고 단타 매매하는 것보다 비이성적으로 가격이 확실히 꺾여서 최근처럼 거래량이 뚝뚝 떨어질 때 한 방의 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2019년 여기 30원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2021년 불장에서 3,000원 이상으로 100배 수익이고요. 1,000만원 투자해도 10억이죠. 1,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중고차 하나 안 샀다 생각하면 강남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세금 20% 뗀다고 해도 100배 수익이면 1,000만원 홀딩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은 안 팔고 홀딩을 잘해야지 수익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 주식판에 주식 매수한 다음 주식 매매 프로그램 삭제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코인 주식 모두 개인들 홀딩을 지속하는 멘탈이 중요한 거고요. 조금 올랐다 내렸다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 가지고 견딜 만한 금액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이다는 2019년 여기 구간 매수한 다음 산에 가서 2014년 최근에나 내려오면 안 되는 코인입니다. 다시 산에 가서 몇 년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죠. 이렇게 장기로 홀딩하는 알트코인은 자주 사용하는 업비트, 바이낸스, 바이비트 계정 말고 다른 거래소 이용해서 매수한 다음 비밀번호도 어렵게 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홀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000만원 투자했다 마이너스 30% 하락하면 300만원 손실인데 견딜만 하고 다시 계정 열고 비번 찾기도 귀찮고 그렇게 홀딩하다가 쭉쭉 상승할 때 그제서야 매도를 하는 거죠. 중경투가 단기로는 알트코인 추가 하락 보고는 있지만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연준 금리나 호재 같은 거시경제 이슈도 있겠지만 코인 1등 세력인 거래소 세력들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메인 알트코인들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등 알트코인 출시는 개별 회사에서 하는 거지만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핵심 거래소 상장시키려면 공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상장하는 알트코인들은 유통량 절반을 거래소에 수수료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메인 거래소 상장만 해도 대형 호재라서 50% 정도 쉽게 상승이 가능하고 알트코인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고요. 그런 다음 알트코인 추가 발행해서 손실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거래소 세력들은 알트코인 없으면 전체적인 수수료 수익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도 불가피합니다. 2020년 불장에서 알트코인 시장은 2019년 최저점 대비 30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여기 알트코인 시총 30빌리언에서 1트릴리언, 1000빌리언까지 알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메인 알트코인들 최근 들어서 하락은 지속하고 있지만 거래소 세력들 새로운 알트코인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방어를 하는 상태이고요. 2019년에도 연준 금리 정책에 알트코인 시가총액 30빌리언 아래로 하락은 했지만 코로나 때 하락했던 30빌리언 여기 저점은 지켜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래소들 수수료 수익 받고 생존을 하려면 알트코인 시가총액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시작하면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비상장된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 핵심 거래소들은 수수료나 선물 마진 청산으로 메인 수익 가져가면서 여전히 버티는 입장이고요. 전체 알트코인 거래량이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2020년 4월 코로나 때 보시면 알트코인 가격 추가 하락올수록 거래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반값 세일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 리플 블랙락에서 매수했다 루머가 났습니다. 월스트리트 불즈라는 트위터가 언급한 뉴스인데 중경투가 직접 찾아보니 이 트위터는 팔로우도 좋고 리플 뉴스 공유하는 정도의 투자자인 듯 보이고요. 언론사에서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리플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가짜뉴스에도 가격 상승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2011년 7월 비트코인 아마존 결제된다는 루머로 비트코인 숏포지션 대량 청산되고 3만 달러 횡보 끝내면서 37,000달러 폭등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루머로 밝혀졌지만 루머보다 중요한 것은 대량의 비트코인 숏포지션이 청산되고 연준도 빠르게 금리 인상 안 하면서 거시경제도 나쁘지 않았다는데 핵심이 있고요. 소 뒷발치다가 쥐잡은 격이 될 수 있지만 월스트리트 불즈 고수일 경우 이런 거시경제 상황 이용을 잘해서 이번에 리플을 추가 상승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비트코인 여기 구간 폭락은 했었지만 투자자들 반등 기회 보면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고요. 2021년 불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손실 마이너스 50% 보았지만 50% 나머지 현금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본전 회복하고 코인 시장 떠나겠다는 본전 심리가 매우 강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다시 상승을 했고 결국에 54,000달러까지 반등하고 그 다음 2021년 10월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69,000달러 신고점을 찍었던 거죠. 이번에도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점선 라인 여기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1월 저점 라인 강력하고 거래소 세력들도 핵심 라인 무너지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10월에 확실시 되면 데드캣 바운스는 지속될 듯 보이지만 10월 당장에 ETF 쉽지 않고 점선 라인 정도 올랐다가 1월 저점 무너지는 데드캣 바운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월하고 11월에도 비트코인 25,000달러 횡보하고 22,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 본격적인 폭락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때문에 최근 같은 구에서는 자코인 정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메인 알트코인들 추가 매수했다가는 손실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 종료가 되었는데 내마녀의 날로 전체 미국 주식 하락은 했지만 이번에 하락한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빅테크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6% 하락하고 글로벌 1등 반도체 파운더리 TSMC도 마이너스 2.4% 하락에 반도체 섹터 하락이 매우 컸습니다. 반도체에서 이번 하락한 메인 이유는 대만 TSMC에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1등이 ASML에게 장비 납품을 연기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이전만 못하다는 거고 중국 내에서도 직접 반도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워렌 버핏이 올해 초 70달러 평단에 매수했다가 80달러 상승 이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만하고 중국 분쟁 리스크 있고 반도체 수요도 이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9월 1주차 지난주 비트코인 25,000달러 행보할 때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7주 연속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들 매도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8월 5주차 26,000달러 행보할 때와 지난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매도는 있었지만 비트코인 총량은 21,100밀리언에서 22,200밀리언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기관들도 25,000달러 저점에서 싹 쓸어 담은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비용이 증가했고 우리 리플은 여전히 58밀리언으로 기관들 홀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8월 5주차 103밀리언에서 지난주 117밀리언으로 비트코인 하락하는데 하락 베팅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